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전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검사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사한 사람은 아무래도 기소하고 싶어지니까 과도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소되면 재판의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무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서 분리해서 미국 FBI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야 거악의 척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수사의 효율성에 치우친 발언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균형 있게 배려한다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윤 총장이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가수사기관의 큰 그림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별개인데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강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다시 조사하도록 해야 된다면 비효율적이겠죠. 수사기관이 검찰의 요구대로 조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보강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개편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가진 어떤 국가도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는 없는데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수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미법계인 미국도 주검찰과 연방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 대륙법계인 독일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모델이 된 일본 검찰도 특별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쿄지검 특수부를 비롯해서 전국에 3개의 특수부가 있고 특수부가 없는 검찰청도 특수활동을 하는 검사를 두고 있죠. 다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명분이 없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는데요. 공수처는 모든 헌법기관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에 앞서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해체에 착수한 시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때였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갑자기 검찰개혁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조국 수호라고 쓰고 문재인 수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중단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상식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 개혁을 꺼내들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정권이죠. 상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몰상식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 기가 막히는데요. 조국 일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나서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대놓고 개인적인 복수라도 하려는 것처럼 검찰에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염치가 실종된 사람들이죠. 염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모렴치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인 김태형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릴 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문 대통령 주변에는 몰상식한 인간, 모렴치한 인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이제 부동산 투기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국회로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국민들만 피곤하게 되었습니다.